(2023년 6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좌파들의 프레임 시위에 걸리지 마라. 윤석열은 좌파들의 프레임 시위에 걸리지 마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즘 천리마일령 발사에 실패한 후 북한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조용해진 거죠. 그리고 민노총이 시위를 하고 나대더니만 요즘 조금 한국노총이 경사노인가요? 탈퇴한다고 하면서 또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그 공백을 중국 싱하이밍이 채우면서 나오고 있고, 또 윤, 이 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민주당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세력을 좌파로 봅니다. 이 좌파들이 움직임에 일관성이 있어요. 그 일관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일관성은 뭐냐?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은 뭐다 라는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이 프레임 씌우기를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제가 누차 설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좌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뭐냐? 전두환은 5.18과 무관하다. 전두환은 5.18 G라인에 있지도 않았고, 당시 그땐 보안사령관이지, 사령관으로서 정보보고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작전하고는 무관한데, 5.18은 전두환 작품이라는 걸 계속 덮어 씌워가지고 끝까지 물건 늘어져서 아주 도륙을 내버렸죠. 그러한 프레임 씌우기를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 측도 유의하시라라는 겁니다. 중국에 환구시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글로벌 타임스입니다. 중국 언론은 모두 관영 언론이죠. 관영 언론인가요? 당영 언론이죠. 네, 당에서 운영하는,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인민일보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환구시보는 국제적인 문제, 쉽게 말하면 외교라 그럴까? 국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글로벌 타임스입니다. 거기서 지금 싱하이밍 문제에 대해서 사설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계속 커가는 대국의 포부와 협량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한국 외교는 자존감이 높으면서도 예민하고 의심 많고 연약하며 매우 미숙하다. 이거는 그 전에 그 중국의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소국이 대국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라고 한 적도 있었죠. 지금 중국은 과거에 조공 외교를 받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제국주의가 되고 싶어서 지금 혈안이 돼 있죠. 또 자기는 대국이다. 그리고 과거 이제 후진타오가 자기가 G2다, 중국이.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를 G2로 대접해라. 그래서 미국과 우리는, 과거 미국은 러시아하고만 서로 대국 관계를 맺고 밀어 어떤 체제를 만들었는데, 우리랑 해야 된다 하면서 신형 대국 관계를 제기했었죠. 그걸 강화한 게 시진핑인데, 그러면서부터 중국은 계속 자기들이 대국이라고 그래요. 사실 대한민국에 와 있는 노동자 중에 상당수가 중국인 노동자들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게 팔리는 물건 중에 하나가 중국산인데, 중국산은 핫질이죠. 그런데 저렇게 스스로 대국인 척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초한 것도 있죠. 그래서 자기들은 통도 크다. 근데 한국은 작다. 이게 둘이 균형이 안 맞다. 한국이 미국 대할 때는 예 하고 쫓아가는데, 우리한텐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 불균형이 생겨서 한국은 예민해졌고 의심 많아졌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연약하고 미숙하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미 편향 한국 외교는 그건 도박이다, 매우 위험하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몰고 있죠.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계속 이게 북한에서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공산주의자들은요, 괴벨스를 많이 연구해서 그런지 하나를 계속 떠듭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번에 민주당이 6월 10일 항쟁, 60 항쟁 어쩌고저쩌고 이제 잠깐 행사를 가졌는데, 60 시위, 87년도 시위가 있을 때, 그땐 저도 다 기억하죠. 그때 나왔던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가 파쇼타도 호원 철폐입니다. 이 구호가 파쇼타도 호원 철폐, 그런 거죠. 그때 왜냐하면은
그 전두환 정부는 파쇼라고 받고 무너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전두환 씨는 간접 선거로 됐죠. 그러한 헌법에서 그대로 다음 대통령을 뽑겠다. 그러니까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아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라는 거를 호혼철폐라 그랬습니다. 이게 리드미컬하고 계속 맞아떨어져서 굉장히 많은 반응을 일으켰어요. 이 좌파들은 항상 용어를 잘 만듭니다. 그 계속 하게 되면 퍼집니다. 그 전에 제가 일본 시곡구에 가게 되면, 시곡구란 게 섬이잖아요. 사국, 넉사자, 4개의 나라가 있다. 그 중에 지금은 4개의 현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도쿠시마, 한자로 얘기하면 덕이 많다 할 때 덕자, 섬도자, 도쿠시마죠. 덕도에 가게 되면은 아와오돌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마쓰리가 있습니다. 우리 해방이 된 8월 15일 날 일본은 추석으로 보고 오봉 마쓰리, 그걸 추석으로 보죠. 오봉이라 그러죠. 그때 이제 그 아와오돌이 춤을 추는데, 그때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아또상, 아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슈퍼마켓 어디 가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듣다 보면요, 그게 이렇게 약간 쇠뇌가 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야또상, 야또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단순화한 거, 그게 구호도 좋고 음악도 그렇고 계속 집어넣으면요, 따라갑니다. 사람이 별거 대단한 것 같죠? 사람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분위기 딱 잡고 하나만 집어넣고 계속 하게 되면 따라갑니다. 이게 종교기관에서도 딱 밀폐된 공간에 넣어놓고 막 환호하고 뭐 집중하게 하게 되면 몰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쇠뇌의 방법인데, 바로 좌파들은 이 쇠뇌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서, 자, 전두환이 5.18 주범이다, 또 윤석열은 이렇다, 한국은 소국이다, 이런 걸 만들어 계속 던집니다. 처음엔 말이 안 되지. 듣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더군다나 분위기가 떠갖고 전부 다 그렇고 또 위협까지 들어오면 따라갑니다. 저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싱하이밍을 이재명이가 만나러 갈 때부터 싱하이밍을 추방하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쫓아내라. 그리고 다른 놈 보내려면 보내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중국하고 대등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약간 뭐 경고하고 초치했다고 넘어간다? 참, 그러면 계속 소국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어제 윤, 이 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켜놓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씨가 다른 의원 20명도 돈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극받아서 부결시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책임을 한동훈한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 세력들은 모든 걸 한동훈, 지금 제일 버거운 상대가 한동훈이죠. 계속 거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이 안 돼요. 웃어넘기지만 저게 먹힙니다. 저도 오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약간은 프레임에 걸린 것도 있어요. 처음엔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걸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뒀는데, 그게 프레임이 돼서 어디 가서 자꾸 그 얘기를 하면서 딱 그걸로 한정 지어놓고 더 이상 안 보려고 그러면서 그걸로 규정해서 너는 안 돼 하는 걸 몇 번 겪으면서, 아, 내가 이게 어떻게 대처했어야 되나, 싸웠어야 되나, 아니면 설명을 했어야 되나 한참 고민한 적이 있는데, 그런 프레임식, 강자일수록 그런 데 걸리게 되고 그게 성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자기네가 자기들이 두 의원 탈당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인정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다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듭니다. 또 하나, 천공이라고 하는 양반이 충남 서천을 방문했던 모양이죠. 거기에 한산이 있는데 한산모시 축제를 하는데, 거기 갔다가 군수, 부군수, 경찰서장하고 뭐 차를 마시고 하는 게 사진에 찍혔고, 행사장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기사가 뜨면서, 그 전날 김건희 여사가 거기를 갔는데 천공이 왜 왔느냐 하면서, 그 다음날 천공이 왔는데 왜 이 사람들이 만났냐고 계속 그런 공격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천공이라는 사람을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기독교인일수록 그런 게 강한데, 뭐 무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쁘다라는 전제하에서 천공이 나쁘다, 그 계속 프레임 씌우기예요. 천공이 뭐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관절을 정할 때 뭐 현장에 갔다 오겠다. 그래서
이게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팩트 관계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지금 뭐 대통령 관저를 둘러볼 때 왔다 그랬는데 뭐 안 왔다라고 지금까지는 밝혀지고 있죠. 그 앞뒤가 안 맞는 건데 덮어 씌우는 거예요. 계속 씌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누가 나빠지느냐? 김건희 여사가 나쁜 사람이다. 지금은 윤석열, 김건희라 두 부부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하면서 뭔가 추진하지만 앞으로 4년 후 퇴임하게 되면은 이게 다 붙어서 천공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해서 다 이게 이제 빌미가 되면서 당하게 되는 거죠. 그와 똑같은 게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자살한 거는 가족, 이 피아제 시계를 박연차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죠.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노무현 씨는 부활막에서 뛰어내린 걸로 그게 팩트에 가까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창피하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피아제 시계는 없다. 그게 창피해서 너 노무현 그쪽 형법에서 논두렁에 버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그렇고 아예 없었다 라고 덮어씌우면서 거꾸로 프레임을 씌워서 패적이 됐던 친노 세력이 살아나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뒤늦게 그 수사를 했던 누구 이인규 씨가 책을 냈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미 사건 다 지나간 다음에 사실관계를 밝히는. 지금 이인규 씨의 책에 대해서 노무현 세력은 입도 뻥가도 안 해요. 처음에 욕만 하다가 팩트 자체를 못 뒤집어요. 피아제 시계는 좋습니다. 두 부부가 받았어요. 근데 그게 들켰어요.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노무현 씨가. 그래서 자살하기 전날 컴퓨터에다가 뭐 유서 같은 거 써놓고 나갔죠. 그날 그 집에 부인이 있었던가? 근데 피아제 시계는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노무현 욕을 먹게 되니까는 뭐 없는 걸로 하자라서 뭐 버리자 뭐 버렸던 걸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만들어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것처럼 친노세력이 해놓고 나서는 노무현을 영웅화했습니다. 이런 프레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치 공작입니다. 지금 한동훈이라고 하는 위협적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들의 잘못으로 돈봉투를 돌리고 한 것도 그래놓고 두 국회의원 체포를 안 하게 한 것도 한동훈 탓이래요. 오케이? 중국은 참 대한민국 야당 대표를 부르는 건방을 떤 데다가 거기다가 한국 문제를 잔뜩 거론해놓고 내정 간섭이 아니고 우린 대국이니까 들어라. 니들은 현명한 소국 아니냐. 너희들은 이렇게 예민하니 이걸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이걸 북한이 옛날에 늘 그렇게 해왔었죠.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잉하이밍을 페르소나 논그라타로 쫓아내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한번 보는 건 또 그거대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국회의원 체포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그거대로 두면서 또 대응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이제 큰 대가리 이재명을 잡아놓고 문재인을 잡아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뭔가 준비를 할 겁니다. 북한이 다시 천리마를 쏜다든지 할 때 제가 우다루프를 계속 돌리라 했습니다. 단호하게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 천공 건에 대해서는 천공 본인이 나서든 뭐든 간에 뭐 소송을 걸든 뭘 해야 돼요. 뭐 조금 이렇게 민족주의 쪽에서 정신적인 공부를 했거나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고 놓고 가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나중에 말려들죠. 지금 북한과 민노총을 대신해서 뭐 민노총도 최근까지는 분신자살한 양모 씨의 죽음을 윤석열 탓으로 돌렸었죠. 계속 씌웁니다. 프레임. 이 좌파들의 프레임 씌우기 가벼이 보지 말라.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